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며 읽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유추하면서 읽는 게 좋을까요? 그랬는데, 자, 저희 방송이 아프리카 대표 영어 컨텐츠 교육 BJ인데요, 제가. 근데 저희 방송이 무슨 방송이에요? 뉘앙스 영어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뉘앙스 영어 방송인 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봐요.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 데이님 추천 고맙고요.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추를 해라. 우리 라슈가 유추해야 됩니다. 유추해야 됩니다. 글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단어 먼저 외우라고? 헤이준TV 매일 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유추해서 읽어본 다음에 다 찾아봐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겁니다. 유추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언어의 기본은요, 어휘입니다. 그래서 단어는요, 핑계가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파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추를 하려도요, 기본적인 단어들을 알아야 유추가 돼요.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나와야지, 그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그 문장을 유추를 할 만한 무기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단어 공부는 하되, 그렇게 단어를 했는데 가운데 진짜 어려운 단어가 하나 정도 나왔다. 그런 것들은 유추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유추를 해보고 그 내가 유추한 정답이 맞는지 찾아보는 훈련까지 해야 이 공부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저희는 월요일 화요일 날에 하는 영어 콘텐츠가 진짜 기초 영어예요. 근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어 뉘앙스를 어떻게 영어로 전달할까를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월화에 진행을 하는데, 근데 그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단어를 알아. 다 알고 있는 단어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없어. 근데 막상 정답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얘기를 못해요. 왜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어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뉘앙스로 어떤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두 가지 훈련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유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발전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아프다. 잠깐 쉬었다가. 자, 우리 현정이 질문이다. 에세이입니다. 에세이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셨죠?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오빠, 저요 지금 학교 마지막 학기 수업을 마지막 과제를 하자마자 올라와서 3일인가 쉬고요. 바로 또 인턴을 출근하고 인턴이 끝나기 무섭게 또 일하게 되는데요. 제가 4년간 미친듯이 달려온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요. 좀 쉬고 싶었는데 이렇게 쉴 새 없이 또 몸을 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당연히 복 터지는 소리 한다 라고만 해요.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마음으로 고쳐 먹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쉬려다 365일 쉰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다 잡고 일해 나가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현정이는 지금 누구보다 지금 미치겠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현정이 같은 그런 기회를 얻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정이한테 야,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마. 어?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마.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다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남자로 따지면 다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힘들대. 심지어 공익들도 자기가 있었던 지하철역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정이가 어떤 일을 하던 무슨 사람과 있던 그게 진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안 힘들어도 현정이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별로 뭐 저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 이제 주된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로즈가 했던 질문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뭐가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냐면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돈벌이, 그 다음에 더 나아간 스펙스를 쌓고 취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컨설팅을 해도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일이 전부가 되면 안 돼. 그거는 로봇이야,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지만, 여유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민을 안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몰려올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현실에 계속 묶이게 되고 계속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 그래 이래야지. 그런데 하루를 일을 막 미친 듯이 하고 왔는데 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 인생을 그럼 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때려치겠습니다.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네가 일을 때려치고 네가 행복한 일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겠냐. 요렇게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 결국엔 뭐냐?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친구들의, 이제 내가 현정이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 친구들의 특성이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청년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직업을 선택하고 뭐를 선택하고 하더라도 내가 항상 좋아하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한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의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답답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랄까, 나한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우리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헤이준 TV는 항상 여러분들이랑 하루를 같이 마감하고 하루를 같이 시작하는 방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을 볼 때 하루라도 좀 정리를 하고 나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조금 더 스트레스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는 게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정이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못 도와줘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줘도요, 이거는 본인이 찾아내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적성을 찾으고 맞는 일을 해서 행복해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요 그 엊그저께인가 페이스북에서 그 농구 선수 서장훈이 얘기를 했던 힐링 캠프에서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한테 그 나중에 들려주려고 캡처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서장훈은요 적성에 맞고 일을 즐겁게 하고 즐기는 놈을 못 이긴다라는 말 자기는 믿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 농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 농구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매일매일 같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농구가 적성도 맞고 농구가 너무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을 유지하고 잘하고 거기에 탑이 되기 위해선 내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적성에 맞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야. 분명한 희생도 따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No. 좋아하는 일은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배우인데 배우 지망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근데 그 배우 지망생들이 1%만 보고 그땐 연예인들만 보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배우라는 이 연기라는 거를 하고 싶은데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했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 좋은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희생해야 되고 뭘 참아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그거를 내가 버텨낼 수 있는가까지도 계산이 된 후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현정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분명히 적성에 맞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서 왔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게 너무나 시급하다. 이제 사회생활로 나왔고 이제 사회생활 첫 단추를 지금 끼고 있는 상황인데 일을 시작하면 나를 향한 집중은 더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거는 그냥 절대 불변의 법칙이야. 그냥 나를 향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요 점점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밤을 새서라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건 좀 핵직구인데 이건 헤이준 TV 클래스니까 버텨.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냐? 네가 좋아하는 일이 맞으면 버텨요. 버텨요. 왜냐면 이걸 버티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내가 쉬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내가 쉴 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원래 하는 일들, 방송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10개월 넘게 잠을 2시간 반, 3시간밖에 못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리프레시 될 수 있고 나를 굉장히 충전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게 나를 굉장히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영화를 보든 아니면 그냥 진짜 하루는 진짜 일정 다 포기하고 그냥 있는 대로 자든 뭐 어떤 방법으로 그걸 자주는 못해. 자주는 절대 못해요. 왜냐면 내 스케줄상 그게 자주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주는 안 되더라도 반드시 그 시간은 갖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끔씩 잠을 줄여가지고 나는 정말로 너무 졸려요. 그래서 난 막 지금 막 졸려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자고 싶어. 근데 가끔씩 요즘에는 잘 못했는데 가끔씩 나는 그냥 영화관 나 혼자 가요. 나는 영화관 가면 분명히 졸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좀 자극을 줄 만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영화가 있다. 그럼 나는 졸려도 나 혼자 영화관 가요. 그게 새벽이 됐든 언제든. 가서 보는 거야.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게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 헤이준 TV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길 바래요.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없고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방송이라도 들어와서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는 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현정이가 지금 이거는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요 일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고 있다 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난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쉬지도 못할 만큼 일에 집중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못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열심히 달렸어. 이 고민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고민이라. 그러면 아, 나 여태까지 같은 방향에서 잘 달려왔구나. 그러면 이 방향이 맞는데 이 방향을 더 정확히 더 잘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뭔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이거를 쉬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가되 속도도 조정해보고, 속도는 그대로 가되 뭐 신발끈을 다시 묶어보든, 이 속도는 더 빠르게 가되 내가 중간에 과자를 먹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방향으로 계속 쭉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를 찾아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 요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현정이랑 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NG형 방송이라고 하는 거야. 이 헤이준 TV가 현재 진행형 방송이거든요. 뭐냐, 나도 뭔가를 이뤄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이뤄나가고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혼자 고분군투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이게 저희 방송의 가장 근간이 되는 모토예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가지게 될 거고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하기 위해서 나는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연구하고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컨설팅인 것 같아요. 자, 형 아까 저 유학 가는 그 사람인데요, 다시 또 질문해서 죄송한데 외국 친구 사귈 때 처음에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지,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네요. 제발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나와봐요. 나와봐. 자, 요 질문한 친구 나와보세요. 쫄지마, 쫄지마. 자, 이 친구의 질문에는 틀린 점이 있어요. 얘는요, 기본적으로 고민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거는 이 시골 남자 이 친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전 생각해요. 자, 이 친구는 친구를 사귈 때 뭐라고 말을 건네야 될지 자기소개 멘트를 종이에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표현을 가져와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연습해보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고민을 한 친구입니다. 자, 뭐냐면요, 너가 만약에 유학을 가는 친구다. 그리고 구하준 밑에서 유학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구하준이가 너를 책임을 지고 유학을 보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너는 형한테 진짜 김치 싸다구를 있는 대로 맞을 거예요. 왜?
자, 질문이 틀린 거예요. 형, 이런 표현을 제가 써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소개할 때 먹힐까요? 이 표현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 표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 요렇게 했는데, 이거를 어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형이 한번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물론 안 봐줄 거지만, 형이 제가 이걸 녹음을 하면 좀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은 좀, 약간, 이게 여자애들한테는 먹히는 표현들인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외국과 한국의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적극성이라는 거야. 이 친구는, 여러분들, 고민만 이러고 고민하고 있으면 답 나옵니까? 답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기소개해야 되지?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소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다고 여러분 답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해? 그 고민을 할 바에 한 문장이라도 더 찾아서 외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자, 두 번째 나한테 혼나야 되는 이유는 아까 내가 컨설팅 한 거를 굉장히 제대로 안 읽었어요. 제대로 안 들었단 얘기지. 내가 뭐라 그랬어? 적극성을 띠라고 얘기했어요. 자, 친구 사귈 때 뭐라고 말을 건네야 할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가서 부딪히라니까. 몸짓 발짓을 다 써가지고 친구들 사귀어보라니까. 그걸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내가 몸짓 하나 하는 거, 발짓 하나 하는 게 그게 이 친구의 자산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제발 이 친구가 이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너무 좋겠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떨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근데 그 떨린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내가 첫 마디를 뱉고 그 다음에 손동작 발동작을 하나 처음을 내딛는 그거, 그 느낌, 그거가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백날 에세이처럼 자기소개문 잘 써도요, 현장에 나가면 그대로 안 되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 중요한 거는 적극성인 거라. 그러면 내가 자기소개를 준비할 때도 그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받은 거고요. 이 친구가 이 말귀를 이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에 가서 적극적으로 조금 대시를 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아 파이팅하고 캐나다 가서도 우리 방송 자주 들어와요. 알겠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주님,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명언 중 기억 남는 명언 3가지. 명언 하나 기억하기도 힘든데 3가지나 얘기해. 지금 나 시험합니까? 에? 지금 나 시험합니까? 그동안 들었던 명언이 뭐지? 자, 여러분들 제가 명언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면 니들 이거 질문한 니들도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자, 내가 얘기해 볼게. Vision without action is a dream. Action without vision is simply passing time. Action with vision is making a positive difference by Jack Welch.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What's your thought? For they become your word. What's your word? For they become your action. What's your action? For they become your character. What's your character? For they become your destiny. What you think, you become. By Margaret Thatcher.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운칠 기삼입니다. 자, 3가지 얘기했어. 얘기한다고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질문한 사람 나와봐. 자, 이 질문한 사람 나와. 우리 위스키노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온다. 우리 끼르기가 오빠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랬는데 너가 질문했구나, 끼르가. 감당할 수 있는 질문만 해라.
자, 감당할 수 있는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 딸기 너였어? 같이 갔다 와, 임마. 자,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자, 비전. 근데 어떤 비전이냐면, 액션, 실천이 없는 비전은 그냥 꿈일 뿐이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실천은 그냥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비전이 있는 실천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라는 CEO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CEO인데요. 그게 첫 번째 명언이었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단어가 될 테니. 단어를 조심해라. 그 단어가 말이 될 테니. 말을 조심해라. 그 말이 너의 행동이 될 테니. 행동을 조심해라. 그 행동이 너의 캐릭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조심하라. 그게 너의 운명이 될 것이다. 너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실현된다. 라고 영국의 첫 번째 여성 프라임 미니스터 마거렛 대처라는 여사가 했던 명언이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운칠 기삼이라는 명언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30%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운이 70%다. 그래서 오지 않은 운으로 우리가 거기에 절절매고 목숨 걸 필요 없고 대신 우리가 준비해야 될 30%만 갖추고 있다면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아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내가 그 운이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기술 30%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라.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명언입니다. 아시겠죠? 자, 면접 다 봤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간다. 자, 오빠 지금까지 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명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왜 저는 명언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다 각자 자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명언이 틀린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건 있어. 저는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정신병이 걸려서 자기가 총살을 하죠. 그리고 저는 신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참 인생을 보면은 참 그 말로가 굉장히 신을 부정한 사람들의 말로는 굉장히 처참한 거를 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신이란 존재를 안 믿기에는 너무나 우주가 광범위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지극히 극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하주님의 멘토는 누구였나요?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기도 하고 자세기도 한데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제 멘토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제 멘토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거기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 방송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그로를 끄는 거에서도 창의성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영감들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맞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 멘토예요. 심지어 싫은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랑은 조심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멘토가 되는 거고요. 내가 싫어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요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적인 멘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멘토를 누구 한 명으로 뽑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구하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멘토들이 제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멘토는 나의 주변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컨설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일요일날 컨설팅은 항상 여러분들의 질문과 고민 그리고 상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답이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컨텐츠는 다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구하준을 검색하시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추천,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또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